요즘 주변에서 ETF 얘기 정말 많이 들리시죠? 회사 동료가 점심시간에 나 ETF 시작했어라고 하고 친구들도 큐큐큐 알아? 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바로 나스닥 100 ETF, 티커로는 큐큐큐라고 불리는 ETF입니다. 1999년에 태어나서 벌써 25년이 넘은 이 ETF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ETF 중 하나가 되었어요. 운용 자산이 무려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60조 원이 넘습니다.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이 약 650조 원 정도 되니까 거의 나라 살림 규모의 돈이 이 하나의 ETF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큐큐큐를 당장 사세요라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요. 이 영상은 특정 상품의 매수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ETF가 어떤 구조인지 정확히 이해하시고 과거에 어떤 성과를 보여줬는지 데이터로 확인하시고 그래서 본인의 투자 철학과 맞는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돕고 싶을 뿐이에요. 투자의 최종 결정은 언제나 여러분 자신의 몫이니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큐큐큐가 도대체 어떤 ETF인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운용사는 어디인지, 어떤 기업들이 들어있는지, 수수료는 얼마인지 속속들이 알게 되실 겁니다. 둘째, 만약 10년 전, 20년 전에 큐큐큐에 투자했다면 지금 얼마가 되어 있을지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과거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지만 적어도 이 ETF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감을 잡으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셋째, 워런 버핏을 비롯한 투자 대가들이 왜 인덱스 펀드를 강조했는지 그 철학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버핏이 자신의 유언장에 남긴 투자 조언은 정말 인상적인데요. 오늘 그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ETF가 뭔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ETF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게요. ETF는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의 약자인데요. 우리말로 풀면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백화점에서 파는 종합 선물 세트 아시죠? 명절 때 선물용으로 많이 사는 그거요. 한우 세트를 사면 등심, 안심, 채끝 이렇게 여러 부위가 골고루 들어있잖아요. 하나하나 따로 사려면 번거롭고 비싸지만 세트로 사면 편하고 가격도 합리적이고요. ETF가 바로 그런 겁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거대한 백화점에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좋은 기업들을 하나하나 따로 사려면 돈도 많이 들고 관리하기도 복잡해요. 그런데 ETF는 이런 기업들을 묶어서 한 번에 살 수 있게 해주는 종합 선물 세트인 거죠. 그럼 오늘의 주인공인 큐큐큐는 어떤 종합 선물 세트일까요? 큐큐큐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는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비금융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100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서 비금융이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은행이나 보험회사 같은 금융기업은 빠져 있고 대신 기술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큐큐큐를 기술주 ETF라고 부르기도 해요. 물론 기술주만 있는 건 아니고 소비재, 헬스케어 등 다양한 섹터가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자, 이제 큐큐큐의 기본 정보를 정리해 드릴게요. 운용사는 인베스코라는 글로벌 자산운용사입니다. 설정일은 1999년 3월 10일이에요. 25년이 넘은 유서 깊은 ETF죠. 총 보수, 그러니까 운용 수수료는 연 0.18%입니다. 참고로 2024년 12월에 0.20%에서 0.18%로 인하되었어요. 1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에 1,800원 정도를 수수료로 내는 셈이죠. 액티브 펀드 수수료가 보통 1%에서 2% 정도 되는 것과 비교하면 정말 저렴한 편입니다. 운용 규모는 약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60조 원 규모예요.
이건 미국 전체 ETF 중에서 5번째로 큰 규모인데요. 하루 거래량도 어마어마해서 유동성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QQQ 안에는 어떤 기업들이 들어있을까요? 모닝스타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QQQ의 상위 10개 보유 종목은 이렇습니다. 1위는 엔비디아로 비중이 약 8%에서 9% 정도 됩니다. AI 반도체 열풍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죠. 2위는 애플로 약 7.5%에서 8% 정도예요. 우리가 매일 쓰는 아이폰을 만드는 회사죠. 3위는 마이크로소프트로 약 6%에서 7% 정도입니다. 윈도우 운영체제와 오피스를 만드는 회사이자 클라우드 시장의 강자예요. 4위는 아마존으로 약 5%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전자상거래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모두 잡은 기업이죠. 5위는 메타 플랫폼스로 약 3.8% 정도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회사예요. 그 뒤로 알파벳, 테슬라, 브로드컴 같은 기업들이 이어집니다. 상위 10개 종목이 전체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어요. 거의 절반이 빅테크 기업들인 셈이죠. 그래서 QQQ는 기술 혁신에 베팅하는 ETF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QQQ와 비슷한 다른 ETF들도 간단히 비교해 볼게요. 같은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M이라는 ETF도 있는데요. 이건 QQQ의 동생격이에요. 인베스코에서 장기 투자자를 위해 만든 건데 총 보수가 0.15%로 QQQ보다 더 저렴합니다. 다만 운용 규모가 약 730억 달러로 QQQ보다 작고 거래량도 적어요. 만약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와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SPY, VOO 같은 ETF가 대표적인데요. SPY는 총 보수가 0.0945%, VOO는 0.03%로 QQQ보다 더 저렴합니다. 하지만 성과는 좀 달라요. QQQ가 지난 10년 중 7년은 S&P 500을 이겼다고 인베스코는 밝히고 있어요. 물론 이건 과거 데이터일 뿐이고 미래에도 그럴 거란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기술주 비중이 높은 만큼 변동성도 더 크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해요. 어떤 ETF가 더 좋다가 아니라 본인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는 걸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벌었는데? 라는 질문이죠. 이 파트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통해 QQQ가 어떤 성과를 보여줬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살펴볼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과거 수익률이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먼저 장기 투자 시뮬레이션부터 해볼게요. 파이낸셜 차트 데이터에 따르면 QQQ의 연평균 수익률은 이렇습니다. 최근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약 20.30%입니다. 15년 연평균 수익률은 약 18.35%이고요. 20년 연평균 수익률은 약 15.42%입니다.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게요. 만약 10년 전에 1,000만 원을 QQQ에 투자했다면 지금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인베스코 공식 자료에 따르면 10년 누적 수익률이 약 552.98%라고 해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약 6,500만 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죠. 1만 달러, 그러니까 약 1,400만 원을 10년 전에 투자했다면 지금 약 5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700만 원이 되어 있다는 계산이에요. 물론 이건 배당금을 재투자했을 때의 수치입니다. QQQ의 배당 수익률은 약 0.6% 정도로 높지 않은 편이에요. 하지만 배당금을 다시 투자하면 복리 효과로 수익이 더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럼 적립식으로 투자했을 때는 어떨까요? 달러 코스트 평균법이라고도 하는 적립식 투자는 매월 일정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꾸준히 같은 금액을 넣으니까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죠. 만약 10년간 매월 30만 원씩 총 3,600만 원을 QQQ의 적립식으로 투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확한 계산은 투자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연평균 20% 수익률을 적용하면 약 1억 1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투자 원금의 3배가 넘는 수익인 거죠.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복리를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게 복리의 힘이에요. 복리 성장 테이블을 한번 볼까요? 연평균 15% 수익률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요. 1000만 원이 10년 후에는 약 4046만 원이 됩니다. 20년 후에는 약 1억 6367만 원이 되고요. 30년 후에는 무려 약 6억 6212만 원이 됩니다. 연평균 20% 수익률이라면요. 1000만 원이 10년 후에는 약 6192만 원이 됩니다. 20년 후에는 약 3억 8338만 원이 되고요. 30년 후에는 무려 약 23억 7376만 원이 됩니다. 물론 이건 매년 꾸준히 20% 수익을 낸다는 가정하에서의 계산이에요. 실제로는 어떤 해는 플러스 50%를 기록하기도 하고 어떤 해는 마이너스 30%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기 평균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위기 때의 실제 성과는 어땠을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좋을 때만 보면 안 되고 힘들었을 때도 봐야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볼게요.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QQQ는 2007년 고점 대비 약 53.5% 하락했습니다. 반토막이 넘게 난 거예요. 1억이 4,600만 원이 된 거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매일 주가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다 팔아야 하나? 하는 공포에 시달렸을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버텼던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QQQ는 2010년경 이전 고점을 회복했습니다. 약 2년에서 2년 반 정도 걸린 거예요. 물론 긴 시간이었지만 그 이후로는 계속 상승해서 지금은 그때의 몇 배가 되어 있죠. 2020년 코로나 폭락 때는 어땠을까요? 2020년 2월 고점에서 3월 저점까지 QQQ는 약 30% 가까이 빠졌어요. 정말 순식간이었죠. 한 달 만에 1억이 7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회복 속도가 놀라웠습니다. 그해 8월이면 이미 전고점을 회복했고 연말에는 오히려 연초 대비 플러스 48.6%를 기록했어요. 역사상 가장 빠른 회복 중 하나였죠. 2022년 금리 인상기는 또 달랐어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기술주가 크게 흔들렸거든요. QQQ는 2022년 한 해 동안 약 32.6% 하락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이라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한 거예요. 하지만 2023년에는 56.4% 상승하면서 화려하게 반등했고 2024년에도 25.72%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면 한 가지 패턴이 보이시죠? QQQ는 상승할 때도 크게 오르지만 하락할 때도 크게 떨어집니다. 변동성이 높은 ETF예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 없이 투자하시면 힘든 시기에 패닉셀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가장 무서웠던 시기는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때였어요. 이때 QQQ는 무려 83%나 하락했습니다. 1억이 1,700만 원이 된 거예요. 회복하는 데는 무려 14년이 넘게 걸렸고요. 이 시기를 견딘 투자자들은 정말 대단한 인내심을 가진 분들이에요. 하지만 결국 버틴 분들은 그 이후에 엄청난 상승을 누릴 수 있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거 수익률이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동성이 높다는 건 그만큼 위험도 크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동시에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결국 우상향해 왔다는 역사적 사실도 있습니다. 시간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말이 있어요. 단기적인 등락에 흔들리지 않고 긴 호흡으로 투자할 수 있다면 복리의 마법이 여러분 편에서 일해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제 많은 분들이 가지시는 의문이 있을 거예요. 그냥 좋은 주식 하나 잘 골라서 사면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엔비디아를 3년 전에 샀다면 정말 엄청난 수익을 냈을 거예요. 테슬라를 5년 전에 샀어도 마찬가지고요. 개별 주식으로 대박을 터뜨린 분들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들리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먼저 개별 주식 투자의 현실적 어려움부터 말씀드릴게요. 종목을 선정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잘 나가는 기업이 10년 후에도 잘 나갈 거란 보장이 없어요. 2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어디였는지 아시나요? 제너럴 일렉트릭 GE였어요. 지금은 어떻죠? 예전 같은 위상은 없어졌죠. S&P 다우존스 인디시스의 SPIVA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대형주 액티브 펀드의 약 92%가 S&P 500 지수 수익률을 밑돌았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전문 펀드 매니저들, 그러니까 수십 명의 애널리스트와 첨단 분석, 도구를 갖춘 전문가들도 시장을 이기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가 그들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분산 투자의 한계예요. 개별 주식으로 제대로 분산하려면 최소 20개에서 30개 종목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각 종목을 분석하고 관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직장 다니면서, 가정 돌보면서 그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감정적 매매의 위험도 큽니다. 내가 고른 주식이 떨어지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지 하면서 바닥에서 파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주가가 오르면 더 오르겠지 하면서 꼭대기에서 사는 경우도 많고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일반 투자자들의 실제 수익률이 시장 평균보다 훨씬 낮다고 말합니다. 나쁜 타이밍에 사고 나쁜 타이밍에 파니까 그런 거죠. 이제 ETF의 구조적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자동 분산이 됩니다. QQQ 하나를 사면 100개 기업에 자동으로 분산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중 한 회사가 망해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에요. 예를 들어 비중이 1%인 기업이 파산해도 내 전체 자산의 1%만 영향을 받는 거죠. 둘째, 비용이 낮습니다. 액티브 펀드는 펀드 매니저, 월급, 리서치 비용, 거래 수수료 등으로 연간 1%에서 2% 이상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QQQ는 0.18%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 비용 차이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존 보글이라는 분이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복리 수익의 기적은 복리 비용의 횡포에 의해 압도당한다. 영어로는 The Miracle of Compounding Returns is overwhelmed by the tyranny of compounding costs. 1% 수수료 차이가 30년 뒤에는 수천만 원, 수억 원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셋째, 투명성이 있습니다. ETF는 매일 보유 종목을 공개해요. 내 돈이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 항상 확인할 수 있죠. 액티브 펀드는 보통 분기별로만 공개하거든요. 넷째, 접근성이 좋습니다. QQQ는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어서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어요. 현재 QQQ 1주 가격이 약 $500, 우리 돈으로 약 7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증권사에 따라서는 소수점 거래도 가능해서 더 적은 금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ETF에도 한계점은 분명히 있어요. 공정하게 말씀드려야죠. 첫째, 시장 수익률 이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ETF는 지수를 추종하니까요. 시장 평균을 따라가는 거지 시장을 이기려는 게 아니에요. 대박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둘째, 추적 오차가 존재합니다. ETF가 지수를 완벽하게 따라가지는 못해요. 약간의 차이가 생기는데 이걸 추적 오차라고 해요. QQQ는 추적 오차가 작은 편이지만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셋째, 특정 테마나 섹터 ETF는 위험할 수 있어요. QQQ는 나스닥 100이라서 상대적으로 분산이 잘 되어 있지만 특정 테마에 집중하는 ETF들은 변동성이 훨씬 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특정 산업군에만 투자하는 ETF는 그 산업이 부진하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ETF가 무조건 더 좋다, 개별 주식이 무조건 나쁘다, 이런 게 아닙니다. 투자에는 정답이 없어요. 각자의 상황, 투자 목표,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이 다 다르니까요. ETF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종목 분석에 자신이 없거나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투자하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반면에 투자 공부를 즐기고 기업을 분석하는 걸 좋아하고 변동성을 감당할 자신이 있는 분들은 개별 주식 투자도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좋다가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만약 QQQ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실전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물론 이건 투자 권유가 아니라 정보 제공일 뿐이에요. 최종 결정은 항상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적립식 투자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적립식 투자는 매월 혹은 매주 일정 금액을 정해진 날짜에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영어로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일에 30만 원씩 QQQ를 산다고 해볼게요. 1월에 QQQ가 비싸면 적게 사지고 2월에 QQQ가 싸면 많이 사지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한 번에 목돈을 투자하면 지금 사도 될까?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하면서 망설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적립식은 기계적으로 투자하니까 그런 고민이 줄어들어요.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죠. 예를 들어 10년간 매월 50만 원씩 총 6천만 원을 적립식으로 투자했다고 해볼게요. 연평균 수익률 15%를 가정하면 약 1억 4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투자 원금의 2배가 넘는 수익이죠. 두 번째로 리밸런싱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리밸런싱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QQQ의 70%, 채권 ETF의 30%를 투자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1년이 지나니까 QQQ가 많이 올라서 비중이 80%가 됐어요. 채권은 20%로 줄었고요. 이렇게 되면 원래 의도했던 위험 수준보다 더 공격적인 포트폴리오가 된 거예요. 이때 QQQ를 일부 팔고 채권을 사서 다시 70대 30으로 맞추는 걸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리밸런싱은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혹은 비중이 5%포인트 이상 벗어났을 때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비싼 걸 팔고 싼 걸 사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세 번째로 분배금, 그러니까 배당금 활용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QQQ는 배당 수익률이 약 0.6% 정도로 높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배당금은 나옵니다. 이 배당금을 어떻게 할지 선택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재투자하는 거예요. 배당금을 받으면 바로 QQQ를 더 사는 거죠. 이러면 복리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생활비로 쓰는 거예요. 은퇴 후에는 배당금을 생활비로 쓰면서 원금은 유지하는 전략도 가능해요. 물론 배당 수익률이 낮아서 이것만으로 생활하긴 어렵겠지만요. 이제 주의할 점들도 말씀드릴게요. 첫째, 레버리지 ETF와 인버스 ETF를 조심하셔야 해요. TQQQ라는 ETF가 있는데요. 이건 QQQ 수익률의 3배를 추구하는 레버리지 ETF예요. QQQ가 1% 오르면 TQQQ는 3% 오르고 QQQ가 1% 떨어지면 TQQQ는 3% 떨어지는 거죠. 처음 들으면 와, 대박이네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아요. 횡보장에서는 수익이 녹아버리는 구조적 한계가 있거든요. 전문 트레이더들이 단기 매매용으로 쓰는 상품이에요. SQQQ는 QQQ 수익률의 마이너스 3배를 추구하는 인버스 레버리지 ETF인데요. 이건 더욱 위험합니다. 시장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면 이 ETF는 장기적으로 녹아내리는 거예요. 초보자분들은 이런 레버리지, 인버스 ETF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헷갈리시면 티커를 잘 확인하세요. QQQ는 괜찮고 TQQQ나 SQQQ는 다른 상품입니다. 둘째, 환율 리스크를 알고 계셔야 해요. QQQ는 미국 ETF이기 때문에 달러로 거래됩니다. 그래서 QQQ 가격이 오르더라도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원화 기준 수익이 줄어들 수 있어요. 반대로 달러 가치가 오르면 QQQ 수익에 환차익까지 더해지기도 하죠. 환율은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이 부분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세금 이슈를 간단히 안내드릴게요. 해외 ETF인 QQQ에서 받는 배당금에는 미국에서 15% 원천 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배당소득세가 국내에서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요. 또한 해외 주식과 ETF의 양도 차익, 그러니까 팔아서 생긴 이익에는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금 관련해서는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거나 국세청 자료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투자는 자기 책임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투자처라도 100% 안전한 건 없어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충분히 공부하신 후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계적인 투자 대가들이 인덱스 펀드와 ETF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들의 지혜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워런 버핏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워런 버핏은 오마하의 현인이라 불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자 중 한 명이죠.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를 통해 수십 년간 연평균 2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한 분이에요. 그런 버핏이 자신의 유언장에 어떤 투자 조언을 남겼는지 아시나요? 2013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 서한에서 버핏은 이렇게 썼습니다. 수탁자에 대한 내 조언은 이보다 더 간단할 수 없습니다. 현금의 10%는 단기 국채에, 90%는 매우 저렴한 S&P 500 인덱스 펀드에 넣으세요. 왜 버핏은 자기가 그토록 잘하는 개별 주식 투자 대신 인덱스 펀드를 추천했을까요? 버핏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나는 일반인이 주식을 잘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식 선정의 신이라 불리는 버핏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그래서 더 의미가 있어요. 자기 자신은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인덱스 펀드가 더 나은 선택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한 거니까요. 버핏은 2017년 CNBC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비결은 좋은 회사를 고르는 게 아닙니다. 비결은 S&P 500을 통해 모든 큰 회사를 사고 그것을 꾸준히 하는 겁니다. 버핏이 추천한 건 S&P 500 인덱스 펀드예요. QQQ는 나스닥 100을 추종하니까 조금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인덱스 투자의 철학은 같아요. 개별 종목을 고르려 하지 말고 시장 전체를 사라는 거죠. 이제 인덱스 펀드의 아버지라 불리는 존 보글 이야기를 해볼게요. 존 보글은 1974년에 뱅가드 그룹을 창립했고 1976년에 세계 최초로 일반 투자자를 위한 인덱스 펀드를 만든 분이에요. 처음에는 보글의 바보짓이라고 조롱받았지만 지금은 인덱스 펀드가 투자의 대세가 되었죠. 보글의 유명한 명언 중 하나가 이거예요.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그냥 건초더미 전체를 사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엄청나게 오를 주식 하나를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시장 전체를 사면 그 안에 그 주식도 자연스럽게 포함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명언도 있어요. 복리 수익의 기적은 복리 비용의 횡포에 의해 압도당합니다. 수수료가 복리로 쌓이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말이에요. 연간 1% 수수료 차이가 30년 뒤에는 수천만 원, 수억 원 차이를 만들 수 있거든요. 보글은 또 이렇게도 말했어요. 투자 성공의 승리 공식은 인덱스 펀드를 통해 전체 주식 시장을 소유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코스를 유지하세요. 코스를 유지하라. 이게 보글의 핵심 철학이에요. 시장이 요동쳐도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가라는 거죠. 보글의 다른 명언도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시간은 당신의 친구이고 충동은 당신의 적입니다. 장기 투자의 중요성과 감정에 휩쓸리지 말라는 조언을 한 문장에 담은 거예요. 보글은 2019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의 투자 철학은 지금도 보글에즈라는 투자 커뮤니티를 통해 전 세계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피터 린치라는 분도 잠깐 언급해 볼게요. 그는 피델리티 마젤란 펀드를 운용하면서 연평균 29%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한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예요. 그럼 그도 이런 말을 했어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인덱스 펀드가 더 나은 선택이라고요. 왜냐하면 일반 투자자들은 종목 분석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기 어렵고 감정에 휩쓸려 나쁜 타이밍에 사고 팔기 쉬우니까요. 찰리 멍거라는 분도 있어요. 버핏의 오랜 파트너이자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회장이셨던 분인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대부분의 주식 거래자들은 손해를 보고 비용만 버는 건 증권사들이라고요. 개인 투자자가 시장을 이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지적한 거죠. 이런 대가들의 공통된 메시지는 뭘까요? 첫째,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마라.
둘째, 비용을 낮춰라. 셋째, 장기적으로 투자하라. 넷째, 감정에 휩쓸리지 마라. QQQ는 이런 철학을 실천할 수 있는 도구 중 하나예요. 나스닥 100 지수를 낮은 비용으로 추종하면서 장기 투자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버핏이 추천한 건 S&P 500 인덱스 펀드였지 QQQ가 아니었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해요. QQQ는 기술주 비중이 높아서 변동성이 더 크거든요.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QQQ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미국의 혁신적인 기술 기업들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둘째, 과거 데이터상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여줬지만 변동성이 크고 과거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셋째, 워런 버핏, 존 보글 같은 투자 대가들은 일반 투자자에게 저비용 인덱스 펀드의 장기 투자를 권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투자에 대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정리되셨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사실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건 시장을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지, 얼마나 오래 투자할 수 있는지, 시장이 폭락해도 버틸 수 있는지. 이런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상황은 다 다릅니다. 40대 직장인의 투자와 60대 은퇴자의 투자는 같을 수 없어요. 여유 자금으로 하는 투자와 노후 자금을 굴리는 투자도 다르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특정 상품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투자 공부는 평생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그 여정의 작은 발걸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복리성장의 투자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예측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인내하는 투자자에게 보상해왔습니다. 물론 이것도 과거의 이야기이고 미래를 보장하진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역사는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복리의 마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복리의 힘을 믿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